자, 이게 뭐하냐? 첫 번째는 미안한데 책의 첫 번째 페이지가 몇 쪽이라고 되어 있냐? 150. 페이지 150. 딱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뭘 배우냐면 이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뭐 일치이게? 그렇죠. 수일치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사람이 많다. 말도 안 돼. 우리나라 말로. 되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다. 말도 안 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방금 내가 두 문장을 만들었잖아. 차이점 뭐였습니까? 들. 사람이냐 사람들이냐.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많다. 말 되지. 영어는 사람이 많다 하면 될까 안 될까? 때리치기도 안 돼. 그래서 영어는 수의 언어라고 그래요. 하나냐? 하나를 넘어가냐? 즉 단수냐 뭐냐? 복수냐를 정말 따집니다. 뭐 싫어? 뭐 싫어? 아니 저 말을 못 알아듣길래 S와를 S5R이냐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내가 만든 필기 이게 시기홀릭체라고 시기체입니다. 쌤이 만든 글자체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는 뭔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사에 S 붙이면 하나 물어볼까 이거? N이 명사인 거 알죠? 명사에 S나 ES를 붙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이게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면 더 헷갈려요. 동사에 SES 붙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요거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왜 나눠놨지? 이런 생각. 그냥 똑같이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영어는 정말 비과학적 언어예요. 바보 같습니다. 너네 영어가 어느 나라에서 쓰입니까? 미국하고 영국이죠? 참고로 미국을 내가 제일 싫어해. 일본만큼 싫어해.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싫어하는지.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이걸 배울 겁니다. 자, 문장의 주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보통은 앞에 나오죠. 100%는 아니지만 보통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무조건입니다. 명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 딱 3개가 나오면 됩니다. 주목보.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사는 대부분 다 뭐다? 주어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동사가 바로 뒤에 있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동사 어디 있다? 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죠. 이럴 때 이 동사 자리에 수일치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is를 써야 되냐? 아니면 뭘 써야 되냐? are 써야 되냐? was 써야 되냐? were 써야 되냐? had 써야 되냐? have 써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러면 이런 걸 수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주어와 동사는 왜 헤어졌을까요? 가운데 뭐가 있지? 물결 표시. 주어를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몸에 살이 많아요? 뼈가 많아요? 오씨 정말 어니스트 정직한데? 자, 살이 많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주어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뼈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살이 많듯이 영어 문장에도 수식어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길어요. 그러면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하나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어떠한 수식어냐면 이래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은 뭐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적 수식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 물어보자. 차가운 물 영어로 뭐죠? 너네가 지금 형용사를 먼저 썼어? 명사를 먼저 썼어? 우씨, 막 이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거? 이거 왜 자리 바뀌냐 이거지 이거? 왜일까요? 왜게? 영어는 뒤로 보내는 건 딱 하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해서? 그렇죠. 길면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너네가 아는 문법 중에서 뭔 주어 무슨 주어 무슨 주어 가주어 진주어 왜 씁니까? 뭐가? 그래 뒤로 보내잖아. 왜 짧은 주어 하나 써놓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어가 너무 길면 수식을 받는 녀석을 먼저 쓰고 수식해주는 놈은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이 수식어 자리에 어떤 녀석이 들어가냐?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수식어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구. 전치사가 뭘까요? 종류만 얘기하면 되죠. 어떤 게 전치사일까요?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전치사 아무나 얘기하면 됩니다. at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on 또 뭐가 있습니까? 뭐 to도 있어요? in도 있고요, by도 있고요, with도 있고요, rg 사이에 영어로 뭡니까? between, among 이런 거 다 전치사입니다.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치사 명사가 결국에는 뭐를 꾸며준다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명사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너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적지 마봐. 이거 적지 마. 해석해봐. 저거 앞에 뭐예요? I. I. 왜 비웃어? 나는 부산의 상가. 여기서 전치사를 찾아볼까요? 인. 요거만 해석해보세요. 부산의 에. 맞지? 부산에. 맞죠? 그러면 이거 해석해볼까요? Apples in the. 네, 보울이 뭘까요? 보울. 그 맞죠? 이거 해석해보세요. 같은 인이잖아요? 사과가 그래서 담그 안겨있는 들어있는 자,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볼게요. Look, yummy. 맛있어 보인다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거만 다시 해석해봐. 그렇지. 그 위에 거는 어떻게 생겼어? 부산? 에. 밑에 거는? 그릇에? 차이점 뭐야? 니은 받침이 붙어버렸지. 맞죠? 갑자기 옹알이 하는 느낌이죠? 맞죠? 내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맞죠? 아내라고 해석이 돼, 안 돼? 왜일까요? 지금 뭘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죠. 형용사는 무슨 받침이다? 니은 받침을 붙게끔 해석해야 돼요. 온 해석해요. 위에 말고 밑에 걸로 해석해요. 이거 아내가 인이잖아요? 그러면 요 인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방금 전에 그릇 안에 있는 이었죠. 니은 받침이지. 그 온도 어떻게 해석할 때가 있다? 있는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자, 봐.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는 이걸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people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죠. with a lot of money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석해 보세요. 방금 전에 with 어떻게 해석했어? 있는, 갖고 있는. 맞지? 너네가 with만 뜻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함께, 가지고 이렇게만 해석하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즉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왜 니은 받침이 붙었을까요? 뭘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전치사도 해석하기가 어떻다?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요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전치사 명사가, 즉 전치사구, 구는 두 개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경우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형용사가 됐죠. 몇 단어야 적어도? 적어도 두 단어죠. 전치사 한 단어, 뒤에 명사 한 단어. 맞지? 그럼 짧아 길어? 잠깐. 내가 아주 길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사에 비해서 전치사 명사가 길어졌지. 즉 형용사 한 단어보다는 전치사 명사는 두 단어니까 더 길어졌죠. 그럼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는 겁니다. 명사의 뒤로 보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뭘 정리하면은 요거 하나만 좀 적어봅시다. 앞에 쌤이 이제 EX 하겠습니다. 명사가 있고 with가 나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를 뭐 하고 있는, 갖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between을 가볼까요? between. 그렇지. 잠깐만. 쌤이 좀 느려서 명사 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between 뜻이 뭐예요? 사이에. 그럼 지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뭐 사이의 명사 좀 이상하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명사초 사이에 있는 또는 사이의 해도 되는 거 알겠죠? 사이의 명사 이렇게 됩니다. 요거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 안 되는 사람 적어도 셈하고 하는 수업 때는 100%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알았지? 100%.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죠. in 하면 무조건 에 있는, on 위에 있는, with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도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뭘 공부하는지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수일치입니다.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 첫 번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들어간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거리가 머니까 동사의 수일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럴 때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in을 어떻게 해석해라? 에 있는. on 어떻게 해석해라? 위에 있는. between 어떻게 해석해라? 사이에 있는 사이의.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문법을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고정관념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요까지 됐죠? 네.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투부정사입니다. 자, 마실물이라고 하는 뭐가 이렇게 누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실물. 그렇지. 뭘 먼저 썼습니까? 워를 명사를 먼저 썼지. 그 뒤에 뭘 썼습니까? to drink 투부정사를 썼지. 그 왜 우리나라 말은 마실이 먼저 왔는데 영어는 to drink가 뒤로 갔을까요? 길어서야. 기니까 뒤로 보내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적어놓고 요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잠깐만. 명사를 꾸며주는 게 어떤 애지? 어떤 애가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죠.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라고 합니까? 기억나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형용사적 용법이란 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그럼 다 필요 없어. 알았지? 자, 해석은 동사원형 할 명사, 동사원형 할 수 있는 명사, 요렇게 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예를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자, 요 자리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 얘입니다. 뭔 뜻일까요? 왜? 방법.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를? 뭐뭐 할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뭔 뜻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맞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많이 해석되고요. 세 번째는 텐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외워줘야 돼요. 혹시 텐드가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얘가 명사가 돼서 무슨 뜻이다? 경향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원형 하는 경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네들 집에 가면 몇 시에 자? 12시? 그러면 나는 12시에 자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해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텐던시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in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나온 것 중에 요거는 의도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의도, 거짓말을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등등등. 그래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할 명사, 할 수 있는 명사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해석이 빨라집니다. 됐지까지. 기회가 요건 뭐죠? 기회. 찬스. 미안합니다. 점점점에다가 찬스도 적어요. 기회도 있습니다. 뭐뭐 할 기회. 서울로 갈 기회. 이렇게 되죠. 너네도 수학여행 갔다 왔니? 너네 없지? 고등학교 가면 갈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자,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지금 몇 분인지 좀 봐줄래요? 37분. 벌써? 오케이.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주어를 꾸며주냐면 이렇게 돼요. ing입니다. 자,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현재 분사예요.
들어봤지? 네. 현재 분사라는 말은 들어봤죠?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자, 이제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반드시 기억. 야, 현재 분사가 뭐야?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야. 그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뭐다? 진행. 너네들 진행 시제 기억나죠? 네. 학교 가고 있다 영어로 봐요. I am going. 그 going이 현재 분사란 말이야. 그래서 진행 시제에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두 번째가 뭐 능동이에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 능동이 뭘까요? 자, 여기 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귀를 뭐 합니까? 뺐죠. 이게 능동이야. 그럼 귀는 어떻게 됐어? 뽑아져. 빠졌죠? 그게 수동이야. 차이점 알겠지? 그러니까 하면 능동, 시키면 능동, 당하거나 되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이 ing 앞에는 어차피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 하는 명사 또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아 잠깐만. 너는 이거 이번에 시험이었잖아. 너네 이거 이번에 시험이었잖아. 너네들 그거 했지 너네들 그 숨어있는 스포츠 그 뒤에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거 거기에 마라톤 기억나? 마라톤 네. 그 뭐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 아 페이서! 그 풍선 또는 깃발 거기에 쇼잉 있어 쇼잉 그 시험제 나왔지? 쇼잉 그 쇼잉 이거야. 그러면 쇼잉이 뭔 뜻이야? 쇼가 뭔 뜻이야? 보여주는 깃발 풍선 기억나지? 안 나나? 그래 이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4번입니다. PP가 뭡니까? 과거분사지 맞죠? 근데 PP를 이거 봐봐 이렇게 과거분사라고 부르는데 과거분사가 뭐예요? PP요 맞죠? 동사원형에 일이 붙인 애들 과거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 수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내가 능동이 뭐라 그랬어? 하는 거랬지. 그럼 수동은 뭐야? 당하는 거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명사를 꾸며줘야 돼. 명사를 꾸며주려면 니은 받침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뭐뭐 된 명사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뭐뭐 된 명사.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ing 그 다음에 자 휴대전화 어디 거 사용해? 애플은 회사 이름이죠. The Company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 거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플은 사과 아니다 있다. 회사 이름입니다. 단말이에요. 왜요? 그렇지. 이 회사는 애플을 부른 게 아니라 애플이라고 뭐 된 겁니까? 그러면 회사와 부르다의 관계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래서 PP를 써야지 현재 분사 즉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g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맞죠? 그리고 이 뒤에 막 동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즈게 아리게 하면은 너희들 뭐 찾아야 돼요? 왜요? 컴퍼니가 주어니까. 나머지는 싹 다 수식어잖아. 맞지? 그러니까 컴퍼니 회사 하나니까 이즈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운데 있는 PP는 뭐뭐 된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해라.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내가 번호 몇 번 많이 썼냐? 4번!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원래 6번이 중요한데요. 5번부터 잠깐만 좀 설명할게요. 지금은 수식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있어요. 이건 따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여기 바닥에 뭐가 찍혔게? 코마! 주어 다음에 코마 찍혔어. 원래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되는데 뭐가 찍혔어? 그러면 코마 갑자기 찍혔잖아? 나 여기까지야 라고 한 번 더 뭘 찍어준다? 코마를 찍어줘. 그리고 그 뒤에 뭐 나옵니까?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애는 뭐냐 이거. 자, 이 주어 자리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 놈들이 이순신 장군 누군지 알아 몰라? 미국. 미국 애들이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 자리에 뭘 쓸까요? 부엔 이 물결 표시 자리에다가 이순신 장군을 대충 설명하는 게 나오겠죠. 맞죠? 네. 조선시대 뭐 지금 뭐 대방이고 뭐 일본 새끼들 다 때리고 죽이고 막 이거 나오겠죠? 요 자리에는 반드시 아이고 내가 왜 또 쓰냐? 주어를 뭐 해줄까요? 부연 설명해 줍니다. 부연 설명하는 녀석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럴 때 또 동사는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6번이죠. 야, 5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자, 6번 별표 칩시다. 자, 이번엔 뭐냐 하면 따로 구조를 적어야 되는데 절이 뭘까요? 절. 안녕하세요. 이 절 말고 절이 뭘까요? 그렇지.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주어가 나온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 관계사 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와요. 자, 관계사라는 말은 처음 들었나? 아닐걸? 관계모사, 대명사 배웠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이 주어 자리에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간다? 깨. 명사. 명사가 주목보니까 명사. 그러면 이 관계사절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명사를 뭐라고 불렀게? 그렇지. 선행사라고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럼 선행사는 명사니까 어차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문장이 맨 앞에 나왔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녀석이.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뭐 잠깐만 그냥 통째로 뭐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또는 뭐가 있게요? 얘가 있습니다. 관계 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적 없죠. 근데 들어는 봤습니까 혹시? 관계 부사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아까 괄호를 이렇게 괄호. 자, 관계 대명사는 총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세 가지? 무슨 격? 출격 목적격 보고 주격, 목적격, 보호 아닌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누가 그랬지? 보호격. 응? 보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어. 진짜로 있어요. 고등학교 나오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냐면, 자, 이제 너네가 기계가 돼야 되는데 명사가 나왔어. 그다음 뭐가 나왔어? 후. 그다음 뭐가 나와? 또는 뭐가 나와? 위치. 또는 뭐가 나와? 근데 그 뒤에 뭐가 없어? 잠깐만. 있는 그대로 주어가 없어. 그리고 뭐가 나와? 바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 가운데 있는 세 마리는 99.9%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줄여서 주관대라고 적읍시다. 무조건입니다. 이럴 때 됐을 그거. 후를 누구. 그다음에 위치를 어느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건 자, 후 원래 뜻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맞지? 해석해야 하네요. 잠깐만. 원래 뜻으로 갑시다. 원래 해석하죠? 근데 지금은 쌤이 여기서 해석해라 말아. 그럼 언제 해석하고 언제 해석 안 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텐데? 후가 나왔어. 누가라고 해석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석 안 할지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할까요? 너네가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할까요? 예.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해석 안 하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러면 누가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해석 한다 안 한다? 해석 안 하고요. 자, 중학교 때 언제 후 쓴 됐어? 그렇지. 요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는 후,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뭐? 위치. 그 다음에 지 맘대로 뭐? 됐음 됐죠? 그러면 원숭이가 여기 있어. 선행사 자리에.
그럼 너는 뭐 써야 돼 그래? 친하대. 맞죠? 후 써요.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나를 때려보지 말고 후 쓰는 거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시 말해서 후 위치 구별하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얘야. 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is 쓸지 are 쓸지. 누가 결정할까요? 왜요? 선행사와 뒤에 있는 요 세 마리는 같은 놈인 거 알지? 요거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이해돼 안 돼? 됩니까? 네.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줘. 알겠죠? 아 잠깐만. 우리 지금 7명이잖아? 그럼 6명이 이해돼. 나는 솔직히 서로 살짝 이해 안 돼. 그러면 질문하기가 힘들지? 안 그냐? 나는 그랬는데 옛날에. 그래도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나만 또 질문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와 명사는 같은 놈입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해요. 그러면 얘가 주어인데 앞에 있는 명사는 같은 놈이니까 이 명사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수일치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게 주격 관계대명사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지 후 위치 같은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네. 자, 두 번째 갑시다. 오늘은 관계대명사까지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명사가 나왔어. 후 나왔어. 대신에 후 써도 돼. 위치 써도 돼. that 나올 때도 있어. 자, whom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목적격이죠. whom. 야, 너네 잠깐만. he를 목적격으로 만들어봐. him. 그럼 M 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물어볼게. 방금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없었어?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죠? 주어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 주관대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 구조를 명사, 후, 위치, 대, 동사 나오면 아 이거 주관대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목가대 뒤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영어상의 목적어는 두 개야.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목적어입니다.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우리가 뭐의 목적어라고 부릅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근데 뭐의 목적어가 또 있게? 영어상의 목적어는 또 있어요. 자, 적지 마. 괜찮아. 까먹어도 됩니다.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이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요. 나는 부산에 산다. 아니 을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어가 있냐? 뭐가 목적어게? 부산입니다. 이 목적어야. 바로 앞에 봐. 뭐 있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조건이야. 예외가 없어요. 주어, 동사. 이 자리에 전치사가 있다.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목관대 뒤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해석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 마리, 총 네 마리죠? 이 네 마리도 목관대니까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 어떻게 쓸까요? 노래, 송. 그 다음에 송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which 쓰고요. 내가 좋아한다? like. 이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 그럼 뒤에 most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목관대가 지랄 같거든? 정말 짱나요. 왜일까요? 어떻게 되게 사라집니다. 뭐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목관대가 사라지니까 여기에 목관대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별할 수밖에 없지. 맞죠?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쌤이 옛날에 이 주어 앞에 뭐 있어?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막 고등학교 수업할 때 그럼 애들이 딱 눈치를 까고 못 간대요 이지랄 합니다. 왜 못 간대요? 그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막 창문으로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뭐다?
반드시 뒤에 목적 없는 걸 너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가운데 목간대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마지막 관계대명사,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고등학교 영어까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다? 후주입니다. 여기 명사가 나오고요. 빠바밤. 이건데요. 요 후주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소관대 하겠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녀석을 후로 바꾸면 돼, 안 돼? 품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후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댔지? 주어가 없댔죠. 그러면 후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지? 목적격.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지? 그렇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완전한 구조예요. 즉 뭐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주어도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겠습니까? 네. 맞죠? 보시죠. 그러면 저것도 해석을 안 하는 아, 그거는 반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할 때는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의라고 해석해요. 아, 선행사의.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a friend가 있어요. 친구. Who's father?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친구 한 명 있어요. 누구의? 친구의 누가? 아빠가 유성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형 끊죠? 나 돌아버리겠어. 나중에 꿈속에 있는 것 같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얼마 전에 수능 쳤잖아. 재수하는 새끼 3마리가 있었거든, 남자애. 한 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찍어야 되냐, 모르는 게 있을 때. 누구 찍었어? 그랬어, 내가. 그럼 원석이 뭐 하는 거야? 3월 9일날 누구 찍었냐고, 대통령. 그랬다?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2번 찍었지?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끊었어. 진짜야. 안 가르쳐, 이 새끼 안 끊었다? 5분 뒤에 전화가 온 거야. 친구야. 전화 왔어. 누구 찍었어? 이랬어. 저 1번 찍었죠? 이러는 거야. 이재명 찍었다 이거지? 너 이 새끼 짰지? 아까 그 새끼 나 짰지? 이러면서. 맞대? 그래서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요즘에 이재명을 안 찍고 윤석열 아저씨를 찍은 사람과 인연을 다 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야. 근데 쌤이 야, 아까 관계대명사 앞에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했었지? 4 해놓고요. 이렇게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맞춰드릴게요. 뭐요? 관계 부사. 요거는 설명할 게 많으니까 언제 한다? 다음 주 수요일에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너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뭐 해와야 되게? 영상 그거 다 봐야 되고. 한번에서 봐. 한번에서. 너 이어폰 있지? 이어폰 있죠? 네. 그걸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거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